다만 휴난이 왜 한국의 청년들을 학도병으로 내보냈느냐, 그 지지를 했느냐, 뭐 그에 대해서 친일파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싫든 좋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한국인으로 또 유대인과 접촉한 사람으로 이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1927년에 베를린 대학과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할 때 미국에 들려서 뉴욕과 시카고에서 시오니즘 단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유대인에 대하여 단행본으로 책을 최초로 낸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전에 있다가 납북된 철학자 한치진 교수입니다. 유태민족의 세계적 활약이라고 하는 책을 냈다고 기념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한 체코 대사로 현재 지금 서울에 있는 올샤 박사라고 제가 하는 인물전기학회에서 한번 와서 발표를 통해서 저는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여운형, 안창호, 이광수 등이 체코 나중에 대통령이 된 토마스 마사릭과 까이다 장군, 한치 이런 인사들과 교섭을 하고 체코 임시정부단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18년 마사릭은 러시아에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를 횡단하여서 일본으로 갔는데 긴 기록은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바로 그 길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윌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체코의 독립을 확약받는 이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22년 1월에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유대인 대회에 조선 독립단원들이 연락을 해서 과격 사상을 전파하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고베에서 1940년에 조선인 학생 7인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이 유대인과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 현대사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사에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건국의 과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남은 1911년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리교 선교사 해리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33년간 학업을 마치고 독립운동을 하여 왔습니다. 하와이, 상해, 워싱턴을 연결해서 외교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용만, 김구, 김규식 등 많은 동지들과 협력과 갈등을 겪고 헐버트, 윌리엄스, 스테그스, 올리버 등 미국 친구들과의 교분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운동과 비교해보면 미국 내 한국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처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지 세력이 현저히 빈약하였습니다. 일본의 내외 선전으로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등 친일적 인사들이 많아 고전 본투를 면치 못했습니다. 벤구리온이나 바이츠만 같은 유대인 독립운동가가 루스벨트, 윌슨, 트루만 대통령을 접촉하기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자결권을 직접 제의하기 위하여 미국 국무성에 파리 여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윌슨은 열강의 세력균형을 위해 한국의 독립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이승만이 파리에 가면 일본의 감정을 거스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의 파리 여행을 저지하였습니다. 윌슨은 유럽으로 떠나기 전 이승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파리 평화회의 파리에서
한국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강화 조약은 성전국의 식민지가 아닌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승만 정한경은 1919년 2월에 파리 평화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윌슨 대통령에게 미주 대한인 국민회의 중앙총회 임시위원회의 명의로 이른바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청원서는 첫째, 열강은 한국을 일본 밑으로부터 구출하고, 둘째, 열강은 장차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증하고, 셋째,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긴 설명이 붙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은 전쟁 시에 수천 명의 청년이 러시아의 의용군으로서 연합군을 위해 종군 출전하였고, 또 미국에 재료하는 한인들도 자기의 적성과 역량에 따라서 공화 원리를 위하여 인력과 재력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청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 청원 사실이 화근이 되어 우남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채호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라고 극언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했습니다. 우남은 이광수가 발간하는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소위 위임 통치설은 그 출처가 여하한가라는 인터뷰 기사를 짓고 그것은 일시 외교적 선전책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에서도 지도자들의 주장과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았거니와 국제정세를 숙지하고 있던 우남으로서 이런 외교적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스승 윌슨 대통령에게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요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남의 머릿속에는 국제연맹에 의한 잠정적인 이스라엘 위험 통치 같은 도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최대 의지처인 윌슨 대통령에게서마저 배신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자비하다면 무자비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냉엄한 국제정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에서 외교적 독립을 한다는 것은 무장 독립 이상의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우남은 속수무책으로 하와이로 돌아와야 했고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편치 못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유대인의 독립 문제가 제기가 되고 바젤, 제네바 등지에서 시오니스트 회의들이 모였는데 이승만이 이런 과정을 얼마나 알았는지 이것이 제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이승만은 유대인의 선민으로서의 투철한 민족 정신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성서를 많이 읽었고 미국에서의 대학 교육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주변에서 유대인들과도 사귀었을 것입니다. 1919년 11월 워싱턴에서 모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회의 임시대통령 이승만과 회장 김규식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구로 회원 이대희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인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보면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독립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938년에 이스라엘은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교회 코리안 크리스천 처치를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교파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교회로서 건축에서부터 한국의 광화문을 연상시키는 전통 양식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교육, 독립운동의 삼박자를 실천하려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나고그에서 본딴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인수 박사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